여러분, 중국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작은 도시가 한국 기업 하나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끝까지 반대하던 공산당 간부까지 마음을 돌린 사연입니다. 중국의 공영방송 CCTV에서 한국 특집 방송이 90%라는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어떻게 중국인들의 가슴을 사로잡았는지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 사는 53세 리메이입니다. 제 고향 웨이하이는 원래 작은 어촌 도시였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골목길 하나하나, 시장의 냄새, 어항에서 뛰노는 물고기들까지. 하지만 삼성전자가 우리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처음엔 그저 큰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일자리가 늘어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저희 가족의 삶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삼성 공장이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웨이하이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거리에 한국 식당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국 제품을 파는 상점들도 늘어났습니다. 도시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이더군요. 저는 이런 변화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 전통과 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젊은이들은 K-팝에 열광하고 한국 드라마에 빠져 중국 전통에는 관심이 없었죠. 특히 우리 아들 왕웨이도 한국 문화에 푹 빠져버렸어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23살 청년인데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일하고 돌아온 저녁이면 아들 방에서 이상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서양 팝송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한국말이더라고요. 심지어 아들은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까지 했어요. 중국인인데 한국어 노래를 흥얼거리다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왕웨이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쌓여 있었죠. 가끔 아들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 들여다보면 전공책보다 한국어 책을 더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왕웨이가 흥분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삼성전자 인턴에 합격했어요. 아들의 눈빛은 제가 본 적 없는 빛으로 반짝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제 우리 아들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낯설고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30년간 변함없던 고향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중국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왕웨이는 매일 밤 인턴 교육 준비를 위해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침대 옆에는 항상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고 휴대폰에서는 한국 드라마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동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더 혼란스러웠어요. 옛 공산당 간부 출신인 장웨이펑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 문화를 다 망치고 있어. 젊은이들은 자기 나라도 모르고 한국만 따라하고 말이야. 장웨이펑은 동네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공산당에서 활동했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이죠. 그래서 외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특히 심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리메이, 너희 아들 그 한국 회사에 들어간다며? 그래도 되는 거야? 우리 중국 기업은 왜 안 가고? 매번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하기가 난처했습니다. 특히 장웨이펑은 동네 젊은이들이 점점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현상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내가 젊었을 때는 러시아어를 배웠어. 그땐 소련이 우리 형제국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왜 한국어야? 한국이 뭐라고?
장웨이펑의 손녀 징징도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 화장품만 사용하는 걸 보고 그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더 복잡했던 건 왕웨이의 여자친구 린샤오 때문이었어요. 22살의 린샤오는 한국 드라마와 K뷰티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한국 화장품을 한 가방씩 들고 와서는 저에게 써보라며 권했어요. 린샤오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처럼 꾸미고 다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 스타일이었죠. 옷은 모두 한국 브랜드였고 화장품은 당연히 한국 제품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말투까지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귀엽게 흉내 내려고 했죠. 처음엔 이상하게 보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린샤오가 왕웨이에게 한국식 데이트를 가르쳐준다며 꽃을 선물하고 커플 티셔츠를 입히고 카페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와는 다른 세대라는 걸 실감했어요. 어느 날 왕웨이가 더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인턴 중에 잘하면 서울에서 연수할 기회도 있대요. 린샤오도 한국 뷰티 회사 인턴에 지원했는데 둘이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간다니. 한국이 이제 젊은 중국인들의 꿈의 무대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났죠. 밤새 잠을 설쳤어요. 아들이 외국으로 간다는 건 어머니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었죠. 특히 한국은 우리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는 나라인데 그곳에서 우리 아들이 차별받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삼성은 중국에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대체로 좋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눈빛에서 본 열정과 기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물었어요. 정말 한국에 가고 싶니? 왕웨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삼성의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거기서 배우면 나중에 우리 중국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승낙했어요. 알았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외국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웨이하이는 점점 더 작은 한국처럼 변해갔어요. 거리마다 한식당이 생겼고 K-팝 카페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아이돌처럼 염색한 머리와 패션으로 거리를 활보했고 시장에서도 김치와 한국 라면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났죠. 처음엔 이 모든 게 낯설고 거부감이 들었지만 서서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거리가 이렇게 바뀌니 때론 내가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된 중국식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밝은 색의 한글 간판들이 들어섰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거리는 거의 한국 거리를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불닭볶음면, 김치찌개, 삼겹살, 빙수. 글자는 읽을 수 없지만 뭔가 맛있는 음식일 것 같은 이름들이 즐비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리메이, 아들이 삼성에 합격했다며. 정말 부럽다. 요즘 우리 아이들 꿈의 직장이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불안함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한국 기업이 우리 중국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에 우연히 한국인 댄스 강사 김지민을 만났어요. 32살의 김지민은 삼성 직원들의 가족을 위해 파견 나온 문화 교류 담당자였죠.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김지민이 중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니하오, 워슈 김지민. 서툴지만 정성 어린 중국어였어요. 더 놀라웠던 건 김지민이 중국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산둥 지역의 전통춤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지민은 댄스 강사였지만 중국 무용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우리 지역의 전통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리메이시, 산둥 지역의 양계춤은 정말 독특해요. 한국의 탈춤과 비슷한 점도 있고요. 김지민이 중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게 감동적이었죠. 김지민은 저에게 공원에서 열리는 한중 문화 교류 모임에 한번 참석해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호기심에 결국 참석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다양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중국 서예와 전통 춤에 보이는 진심 어린 존중과 관심에 감동받았어요. 모임에서 만난 한 한국인 가족은 삼성 엔지니어 박진우와 그의 아내, 두 아이들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아이들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중국에 오기 전부터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쳤다고 해요. 중국은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예요. 우리 아이들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배우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런 존중을 느끼니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모임 이후로 김지민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지민에게 중국 요리를 가르쳐주고 김지민은 저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가 한국인과 친하게 지낸다는 소문이 퍼졌죠. 어떤 이들은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부러워했어요. 특히 자녀들이 삼성에 취직하길 바라는 부모들은 저에게 김지민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드디어 왕웨이의 인턴이 시작되었고 가족들을 위한 삼성전자 공장 견학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갔지만 공장 내부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 스마트폰 조립 공정, 거대한 디스플레이 제조 시설까지. 이런 첨단 기술이 우리 작은 도시에 들어와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견학 전에 보안 교육을 받았어요.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었고 지정된 경로로만 이동해야 했습니다. 처음 들어선 곳은 클린룸이라고 불리는 공간이었어요. 모두 하얀 우주복 같은 특수 복장을 입어야 했죠. 가이드가 설명하길 이곳은 먼지 한 톨도 허용되지 않는 초정밀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들기 위해 600단계가 넘는 공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생산 라인은 거의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부품을 조립하고 레이저가 정밀하게 회로를 새기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가이드는 이 공장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 기술 덕분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점점 더 빨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경 보호 시스템이었어요. 삼성은 공장 폐수를 100% 정화해서 바다로 내보내고 있었고 태양광 발전으로 공장 전력의 30%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지역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환경의식에 감탄했죠. 가이드는 웨이하이가 아름다운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손님이니까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예의죠. 공장 한쪽에는 중국 현지인들을 위한 기술 교육센터도 있었어요. 많은 젊은 중국인들이 한국인 엔지니어에게 첨단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왕웨이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 문화, 품질 관리 방식, 팀워크 등도 함께 배운다고 했습니다. 젊은 중국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견학 마지막에는 삼성전자 웨이하이 공장의 한국인 공장장 박성준을 만났습니다. 47세의 박성준은 무대에 올라 중국어로 연설했어요. 서툴지만 정성 담긴 중국어였죠. 여러분은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저희 삼성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박성준은 또한 중국인 직원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와 지혜를 배우며 저희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왕웨이는 너무 흥분해서 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눈빛이 이렇게 반짝이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아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꿈을 향한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공장 견학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알던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았는데 삼성은 뭔가 달랐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한국 직원들이 중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도 마음에 들었어요. 조금씩 제 마음속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왕웨이와 린샤오가 흥분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CCTV에서 한국 특집 방송한대요. 같이 볼까요? 별 관심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 함께 보기로 했죠. 놀랍게도 그날 중국 국영방송인 CCTV에서는 뉴스 대신 한국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 기술, 음식, 영화까지 총망라한 대규모 특집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어디 간 거야? 중요한 뉴스 시간에 한국 특집을 방송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방송이 무려 90%라는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었죠. 중국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았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집 방송은 한국의 힘기술과 문화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순서는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었죠. 특히 1960년대 한국은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반세기 만에 이렇게 변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했어요. 김치의 역사부터 시작해 비빔밥, 불고기, 삼겹살까지 다양한 요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효식품이라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죠.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K-팝과 한국 드라마였어요. BTS라는 그룹이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아카데미상을 받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대중문화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회 메시지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다루고 기생충은 계급 격차를 비판한다고 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진정성이 있어서 인기가 있다는 설명이었죠. 마지막 순서는 한국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 철학과 혁신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는지 보여주었죠. 특히 삼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중국 내에서 어떻게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웨이하이 외에도 여러 도시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우리 옆집에 사는 장웨이펑 할아버지까지 그 방송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서 장웨이펑을 만났는데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리메이, 어제 방송 봤어? 한국 사람들이 쓰레기도 저렇게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한다는 게 놀랍더라. 장웨이펑이 외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건 처음 듣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우리 손녀 징징이 삼성 장학금 받게 됐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대. 이제야 장웨이펑의 태도,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의 가족도 한국 기업의 혜택을 받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동네 곳곳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졌어요. 마트에 가면 한국 라면 코너가 생겼고 화장품 가게에는 한국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옷가게에서도 한국 스타일이라고 써진 옷들이 잘 팔렸죠.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의상을 따라 만든 것들이었어요. 식당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 전통 식당들이 메뉴에 한국 음식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메뉴가 중국 요리와 나란히 올라갔죠.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맛을 보니 괜찮았어요. 특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산둥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의 매콤한 맛은 딱 맞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공원의 변화였어요. 아침마다 태극권을 하던 노인들 옆에서 이제는 K-팝 댄스를 연습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그룹이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에 미소 짓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태극권 동작에 감탄했죠. 김지민이 이 두 그룹을 위한 합동 공연을 기획한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보수적인 장웨이펑조차도 삼성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성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그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죠. 장웨이펑의 손녀가 그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장웨이펑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리메이, 나 손녀 전자공학과 보냈어. 왕웨이처럼 삼성에 취직하고 싶대. 예전에 한국 문화를 맹렬히 비판하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제 중국 젊은이들의 미래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저도 점점 변화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김지민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죠. 김지민은 저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대신 저는 김지민에게 중국 전통 요리를 가르쳐주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했어요. 특히 김지민은 제가 만드는 산둥식 만두에 푹 빠졌죠. 어느 날 김지민이 제안했어요. 리메이 씨, 우리 동네 사람들을 위해 중국 요리 교실을 열면 어떨까요? 한국 가족들이 중국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 리메이의 중국 요리 교실이 시작되었어요. 첫 수업날 너무 긴장해서 잠도 못 잤어요. 과연 한국 사람들이 제 요리를 좋아할까? 의사소통은 잘 될까?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막상 수업이 시작되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가족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참여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만두 빚는 것을 재미있어 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한국인 주부가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중국 문화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음식을 통해 마음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다리를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 교실이 인기를 얻으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변화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즐기게 되었어요. 지역사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웨이하이 시청에서 한중 문화 교류 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어요. 중국 전통 문화와 한국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큰 행사였죠. 저도 축제준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중국 요리를 소개하고 김지민은 한국 전통 무용을 선보이기로 했어요. 축제 당일 시내 광장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중국 전통 음악과 K-팝이 번갈아 울려 퍼졌고 음식 부스에서는 중국 요리와 한국 요리가 나란히 판매되었어요. 특히 인기 있었던 건 퓨전 코너였습니다. 김치 만두,
불고기 바오즈 같은 두 나라 음식을 결합한 새로운 요리들이 소개되었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이 독특한 조합을 맛보려고 했어요. 그날 밤 시장님이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화의 벽을 넘어 진정한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웨이하이는 이제 중국과 한국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변화가 이제는 우리 도시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왕웨이가 서울 연수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린샤오도 한국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 인턴에 합격해서 함께 서울로 간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우리 아들이 먼 외국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차별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왕웨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중 하나래요. 그곳에서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돌아오면 웨이하이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들의 포부가 대단했어요. 단순히 경험을 쌓는 것을 넘어 배운 것을 고향에 다시 가져오겠다는 생각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린샤오는 화장품 연구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은 화장품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저도 그 기술을 배워서 언젠가 우리만의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요. 린샤오의 꿈도 커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꿈을 쫓아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김지민이 제게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문화를 존중해요. 왕웨이와 린샤오는 분명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게다가 요즘 서울에는 중국인들이 많아서 전혀 외롭지 않을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인재는 정말 귀한 존재죠. 왕웨이와 린샤오는 분명 환영받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과 린샤오가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인재로 대우받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출국 준비를 하면서 왕웨이와 린샤오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한국의 예절, 직장 문화, 생활 습관까지 세세하게 알아갔어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위계 질서에 대해 배우며 적응할 준비를 했죠. 저도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왕웨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한국에 가는 게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의 눈에서 걱정이 보였어요. 제가 반대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꿈을 쫓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렴.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왕웨이와 린샤오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와. 한국에서 배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와다오.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김지민이 제게 말했어요. 리메이 씨도 언젠가 서울에 놀러 오세요. 제가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 말에 갑자기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이제는 두려운 나라가 아니라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어요. 네,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서울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사실 제가 가장 크게 변한 것 같아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문화와 기업을 경계하고 거부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김치를 담그는 법까지 배우고 있으니까요. 변화를 거부하는 것보다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지민의 제안으로 저희 동네에 작은 한중 문화교류센터를 열게 되었죠.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온 왕웨이와 린샤오의 도움으로 이 센터는 중국 노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인들에게 중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 센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였어요. 공간도 없었고 자금도 부족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삼성에서 지원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장 근처에 있던 오래된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센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운영 자금도 지원해 주었어요. 박성준 공장장은 문화 교류는 기술 교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중국인들은 물론이고 한국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심지어 웨이하이 시장님도 축하해 주러 오셨죠. 더 놀라운 건 장웨이펑 할아버지까지 이 센터에 참여해 중국 전통 서예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문화를 맹렬히 비판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인들에게 중국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웨이펑의 서예 교실은 특히 한국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한자를 공유하는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센터에서 중국 요리 교실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한국 분들에게 중국 전통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만두 빚기와 춘권 만들기가 인기였어요. 한국에도 만두가 있지만 중국식 만두와는 조금 달라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했죠. 수업이 끝나면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린샤오는 한국에서 배운 화장품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전통 약재를 활용한 화장품 클래스를 열었어요. 한국의 첨단 뷰티 기술과 중국의 전통 약재 지식을 결합한 클래스였죠. 한국 여성들뿐만 아니라 중국 젊은 여성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왕웨이는 삼성에서 배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 교실을 열었습니다. 로봇 만들기, 앱 개발하기, 간단한 전자기기 조립하기 같은 수업이었어요. 중국 아이들은 물론이고 한국 직원들의 자녀들도 함께 참여했죠. 아이들이 서로 언어는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도 과학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삼성은 이 센터에 기술 지원과 장학금을 제공했어요. 특히 우리 센터에 최신 디지털 장비들을 지원해 주어 노인들도 쉽게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대형 스크린과 태블릿으로 온라인 강의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의 문화를 디지털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는 점차 웨이하이의 명소가 되었고 다른 도시에서도 견학을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이 한 달 동안 서로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웨이하이는 이제 중국과 한국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징적인 도시로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됐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독특한 문화 융합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도시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어촌 도시였는데 이제는 국제적인 문화 도시로 변모한 거죠. 거리를 걷다 보면 중국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대화를 들을 수 있고 식당에서는 짜장면과 김치찌개를 함께 먹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이 시작되었고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배우는 특별 수업도 개설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미래의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인재가 될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센터에 나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고 한국 분들에게는 중국 전통 요리를 소개합니다. 장웨이펑 할아버지는 서예 교실에서 한국인들에게 붓글씨를 가르치죠. 젊은이들은 K-팝 댄스를 배우며 한국 팬들과 교류하고요. 우리 도시는 이제 중국과 한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거리마다 중국어와 한국어 간판이 함께 걸려 있고 음식점에서는 중국 요리와 한국 요리를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축제 때는 중국 전통 무용과 K-팝 공연이 동시에 펼쳐지죠. 처음에는 한국 기업이 우리 도시를 침략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공장만 들어선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한국과 중국,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왕웨이는 이제 삼성의 정식 직원이 되어 한중기술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고, 린샤오는 한국 화장품 회사의 중국 마케팅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들을 보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낍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기에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발전할 테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예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기술은 서로 침범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거리를 걸으며 우리 웨이하이와 비교해 보곤 해요. 물론 차이점도 많지만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우리 웨이하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멋진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